안녕하세요. 88bpm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시장을 이끄는 주식은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두산이라는 종목과 함께 종목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 그에 따라서 원전 산업을 선택을 했고요. 원전 산업에 가장 영향이 큰 우라늄 가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 그리고 두산에 대한 기업 분석, 그리고 마지막 기술 쪽 분석과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저성장 저물가 그리고 고성장 고물가까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업종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성장 저물가 부분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에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저성장 저물가이기 때문에 주식과 원자재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주식과 원자재가 하락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성장 고물가 부분인데요.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 저성장이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고, 고물가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은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물가 연동 채권은 상승이 있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가이기 때문에 원자재 값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세 번째는 고성장 저물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기 확장의 초입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이때는 2017년도에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고성장이기 때문에 주식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채권은 물가가 저물가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부분이고, 원자재는 역시 물가가 저물가이기 때문에 하락을 했던 부분입니다. 고성장 저물가에 나타나는 부분은 기업이 성장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이때는 투자 그리고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성장 고물가 부분은 이 다음 단계인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주식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주식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부분은 리트가 떨어져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역시 고물가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때 부분은 설비와 투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는 2005년과 2007년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잘 얘기해주는 저명한 헤지펀드 대표가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Cash is trash라고 말했고, 이거는 현금은 쓰레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이 아닌 장기적 물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로 영국, 캐나다, 미국 1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CPI나 PCE 역시 최고 부분을 달성하고 있다고 저번 증시 영상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체크 포인트 부분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업종을 골라야겠죠. 그래서 그 업종은 바로 원전 산업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전 세계 발전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 건설에 위축이 왔습니다. 하지만 체크포인트는 아시아개발도상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원전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분이 체크포인트고, 하지만 국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AEA 국제원자력 기구는 10년 만에 원자력 발전량을 전망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체크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앞으로 30년 동안 전 세계 전력 수요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 의미는 공장 그리고 산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 즉 고성장 국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일본, 중국 이 보시게 되면 원전을 굉장히 추가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역시 최근에 가져왔던 탈원전 스탠스와 다르게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연구개발 본격화에 두산중공업가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 역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소형 모듈 원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스탠스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체크 포인트는 대권 후보들의 공약입니다. 현재 정부가 내년이면 끝나게 되죠. 그 후에 나올 정부가 어떻게 원전에 대해서 스탠스를 정부 정책을 가져가냐라는 부분인데 3명의 유력 후보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후보 역시 세부 다 동일한 비슷한 어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는 원전은 필수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 역시 기존 원전은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홍준표 후보 역시 원전은 육성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향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 기존 탈원전 정책과 다른 기조가 나올 수 있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라늄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공급과 수요 부분에서 수요 부분이 굉장히 딸렸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고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광산의 폐쇄로 인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침체된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의 발전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 그리고 고성장 고물가로 넘어가면서 산업과 공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에 따라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 때 발발했던 폭발을 해증시킬 수 있는 원자로 보호 기술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부과되면서 침체된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라늄 가격 상승을 요인을 만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부분은 기업 분석입니다.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 구조 조정이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두산은 주가의 문제였던 3조 원 채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회사의 내부의 빠른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통해서 3조 원에서 7천억 정도까지 다 갚은 상황이고요. 현재 남은 7천억 역시 올 하반기에 차입금을 전액 모두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발생되는 부분으로 통해서 다 상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가운데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체크 포인트고요.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비중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전자 부분이 39%에서 69%까지 크게 상승한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이유는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 차지하던 자체 사업을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굴삭기 부품 모듈 매각 그리고 지게차 생산 산업을 물적 분할을 한 후에 두산밥켓에 매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전자사업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고부가 제품 부분이고요. 반도체 패키지 CCL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생산 중심 성장세를 전망을 하고 있고 매출 규모는 2025년까지 2조 원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재무적인 리스크는 해소가 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이 좀 체크 포인트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2005년과 현재와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4사분면에서 속하는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사이클에 대해서의 그 주가의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때의 주가는 24만원 정도였고 현재는 10만원 정도 있다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분위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같은 기간 내 8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약 한 달 정도 개인은 약 마이너스 20만 주 기관은 약 27만 주를 들고 있으면서 기관이 약 하나 270억 정도 물량을 들고 있다는 부분이 좀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성장 고물가로의 시대적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한 거는 원전 쪽이었죠.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세계적 원전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체크 포인트고 추가적으로 현 정부와 다른 대권 후보들의 원전 사용 공약으로 인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주가들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고요. 공급과 수요 부분에서의 우라늄 가격이 상승을 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가장 리스크였던 자산 유동화 그 다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 두산 기업 분석에 대해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산에 대한 기업 분석은 마쳤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